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지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 혹은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55억 원베일리 국민평형 아랫방 넘었다 반포 대장주 1위 경쟁. 자, 이게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뭐 100평짜리 심지어 55평도 아니고 55억 원의 거래가 된 것이 소위 말하는 33평, 34평 아파트가 이 금액인 겁니다. 평당 1억 5천이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0억만 되더라도 와,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55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고가 아파트들 뭐 200억, 210억, 220억 뭐 한 번에 10억, 20억씩 올라가는 거 부지기수로 보시죠. 그게 왜 그런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55억에 거래가 됐고, 리버파크 50억, 퍼스티지 43억입니다. 이게 다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새 아파트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10년 이상씩 된 거고, 이것 또한 8년차, 9년차 된 거니까 오래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반포에 입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이 형성시킨 거죠. 제가 하도 금액이 믿기지 않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최고가 55억에 지금 실거래가 찍혔고, 리버파크 50억, 레미안 퍼스티지 43억 기사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책을 낸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8권, 9권인가 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책이 21년 하반기에 낸 책인데 제목이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게 퍼뜩 생각이 났었어요. 50억 중반에 거래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의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 중에서 145, 146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와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거래사례 평균은 32억 8,500만 원이다.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23년 8월경의 가격 예측 시 아크로 리버파크는 39억 9천, 레미안 퍼스티는 36억, 원베일리는 47억 8억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촬영하는 날 이거 찾아보니까 리버파크는 38억 3,700이었고요. 23년 8월 기준했을 때 퍼스티지는 35억 5,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티지는 비슷하게 거래가 됐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1억 한 5천 정도의 차익이 있어서 한 1에서 4%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데 요 정도 금액으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원베일리가 47, 8억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리버파크는 38억 3,700, 퍼스티지 35억 5천원 비슷한데 원베일리는 47, 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37, 8억밖에 안 됩니다. 무려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23년 8월경에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다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을 제가 여쭤봐서 돈 좀 있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거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당시에는 이 금액에서는 분명히 저평가가 맞았으니까. 최고가 기준 했을 때는 불과 1년 만에 한 17억 정도가 오른 거죠. 최고가 기준 했을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한 12, 3억은 오른 거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대다수가 믿지 않으실 텐데 믿을 만한 금액이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만 해도 평당 1억, 와, 이것도 좀 너무 비싸다, 말이 되는 금액이냐? 라는 분위기였는데 40억도 아니고 45억, 50억, 심지어 50억 중반을 넘긴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죠? 50억 원을 넘어설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47, 8억이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50억을 넘을 것이고, 일부 로열동이나 로열층 경우는 50억 중반을 넘길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썼죠. 그때 반응이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날이 벌써 왔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국민평형이 55억이다 라는 금액을 지금 뚫었는데, 이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야, 국민평형 아파트 55억.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 너무 비싸다, 세 번째 완전 비싸다, 4번 가격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들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55억이 아니라 50억 원대일 때의 느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똑같죠. 예, 비싸고 너무 비싸고 완전 비싸고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가격이 정말 미쳤네?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50억이 아니라 한 40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똑같습니다. 평당 1억 원일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이겁니다. 너무 비싸고 가격 미쳤다. 과연 될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33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일 때의 느낌과 10억 원일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다 비쌌어요.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억 뚫었죠. 50억이 실거래가 됐는데 걔네가 분양한 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3억입니다. 12억 5천인가 1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때도 너무 비싸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기사 다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 시점에는. 그러나 가격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느끼는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싸다고 느끼는 금액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 가격은 연관이 없습니다. 계속 추가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와 저거 말이 되냐? 저 금액이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안 오를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사가 되죠. 저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느낌은 똑같아요. 와 저거 진짜 너무 비싼데 과연 얼마까지 더 오를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험치도 있겠죠. 저는 이쪽 업에서 해서 실제로 봐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비싸다고 느끼는 감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그죠? 예전에 우리가 뭐 압구정동이나 음마아파트 몇 천만 원 하던 시절에 그 시절 가보게 되면 우와 엄청 싸구나 하고 샀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다 비싸다고 느꼈어요. 예? 30년 전에 40년 전에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현 시점의 가격은 비싸다고 느껴요. 그런데 비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하락했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십 년째 계속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싸.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못 오를 거야.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돼.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봐봤습니다만 계속 올랐잖아요. 어쨌든 지난 50년간 계속 올랐어요. 부침은 있지 떨어진 시기가 없다는 건 아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추세선은 장기 우상향인데 이때보다 추세선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하락 구간, 단기적인 하락 구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명목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모든 물품이 그렇듯이 부동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믿죠. 그리고 지금은 항상 다르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믿습니다. 그게 일단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가격이 왜 오를까요? 분명히 비싸게 느끼는데 도대체 가격은 왜 오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공급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죠. 그죠? 뭐 수요 데이터도 보고 또 공급 데이터도 보고 그 밖에 뭐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내지는 뭐 심지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 또 뭐 PIR 지수 같은 거 찾아보고 하여튼 각종 뭐 데이터를 다 참고를 하는데요. 그 참고한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해지고요. 더 어렵습니다. 전망하기가. 단 하나의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공급 데이터입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로 추세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갖고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요 내에 팔 겁니까? 단타 투자할 거예요? 그럼 단타 투자하실 거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은 적어도 최저로 보더라도 5년, 뭐 보통은 10년 내외 정도로 장기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왕이면 요때 올라가는 것보다 요때 사는 게 좀 더 낫긴 하죠. 근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요것 때문에 기회가 지금 있냐 없냐 해서 올라갈 때 뭐 기회를 또 놓쳐갖고 못 사지 마시고 장기 추세를 믿으시게 되면은 그냥 좀 오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사면 되네 라고 했던 분들이 보통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막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지금 타이밍인가 아닌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못 사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구입하지 못해서 시기를 대폭 놓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놓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못 삽니다. 10억짜리가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기준점은 10억이 돼 있는 겁니다. 으악, 2억 올랐어. 12억짜리 사게 되면 15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금액 10억이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12억짜리를 보면은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사시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물론 요즘 같아서는 떨어질 부동산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떨어질 부동산, 뭐 멈춰있을 부동산, 올라갈 부동산이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예전엔 많이 오르냐 조금 오르냐였지만 지금은 떨어질 게 있고 뭐 별로 안 오를 게 있고 올라갈 게 있고 뭐 물가랑 연동하는 수준도 있고 다양할 텐데 거기서 이제 뭐 근데 그것도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브랜드의 입지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가격이 오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가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급. 이것만 보면 된다. 공급.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왜 가격이 오르는 걸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희소한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 야 이거 조만한 거 반짝반짝한 게 한 1,000만 원, 막 2,000만 원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거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인공 다이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 말고 인공 다이아 만들 수 있는데 얘 가격이 30분의 1도 안 돼요. 얘 1,000만 원일 때 얘 30만 원이면 삽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도 들여다보고 구별하냐 마냐 하는 수준이에요. 절대 못 구별하죠. 그러니까 외관상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반짝임이나 이런 건 동일하다고요. 근데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량이 과다고 얘는 희소한 가치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석유값도 막 파동 치잖아요. 네. 근데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석유값이 막 올라갈 때 아 비싸. 아니 난 안 쓸래. 이러면 되죠. 그러면 석유값이 제자리에 올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조금만 뭐 전쟁 나고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석유값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공급에 기인한 것이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계열사에서 2022년에 배당금을 3,048억 받았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영상에서 찾은 건데 이재용 기준 물가 체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그냥 웃으면서 보다가 요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다 싶어갖고 갖고 온 겁니다. 22년 기준했을 때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이 353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위소득은 26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평균적으로 353만 원이면은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난 평균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 평균 소득이 353만 원인 거는 완전히 고소득층 있죠. 완전 고소득층. 뭐 고위급 임원이라든가 대기업 임원들 이런 분들은 근로자지만 어마어마한 평균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끌어올려준 거고 중위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딱 가운데입니다. 1위부터 100명까지 있을 때 딱 50위에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은 얼마냐 봤더니 26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월 267만 원이니까 요 정도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평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의 소득은 3,048억이고 일반 평균은 267만 원에 12개월 하니까 3,200이니까 그냥 어바웃하게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0만 원에서 3,000억이니까 3,000만 원이 3억, 30억, 300억, 3,000억 공이 4개 붙어야 되죠.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재용 회장의 기준으로 물가 체험 해봤더니 지하철이나 짜장면 같은 거는 계산도 안 돼요. 이재용 기준가는 0.15예요. 8,000원짜리 짜장면은 0.8. 계산도 안 되죠. 감도 안 옵니다. 삼계탕이 15,000원인데 이재용 회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원입니다. 럭셔리 레스토랑 엄청 비싸. 미슐린 가이드인가 뭐 그런 거예요. 30만 원이야. 우리는 이거 평생 먹을까 말까 뭐 하죠. 너무 비싸니까. 한 끼 30만 원. 근데 이재용 기준가로는 30원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최신식 핸드폰이 200만 원인데 200원. 뭐 한 달에 한 번 바꿔도 되겠죠.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저 이거 타보는 게 뭐 꿈인데 좀 쉽지 않죠. 1,000만 원이 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원입니다. 그럼 뭐 한 4식구 가게 되면 여기 4,000원이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이거 뭐 진짜 럭셔리 고급 가방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3,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도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고급형이 5,000원이면 사요. 심지어 벤츠 S클래스 한 2억 정도 한다면 2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저 벤츠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내가 지갑에서 2만 원 꺼내서 주면 살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럼 그 벤츠 안 사겠습니까? 경기도 신축 아파트는 10억 원인데 10만 원 느낌이고 오늘의 주인공 레미안 원베일리 국평 최고가가 55억인데 여러분들이 55억 하게 되면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 이 영상 보기 전까지 느꼈던 감정, 말이 되는 금액이냐? 너무 비싸다. 가격 미쳤다. 절대 안 올라. 저건 거품이야.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PIR 지수로 따지게 되면 이게 몇인지 아십니까? PIR이 아까 우리가 연봉이 한 3,000만 원인데 이게 55억이게 되면 PIR이 지금 15가 넘어가서 16, 17만 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요거 기준했을 때는 PIR 지수가 제가 볼 때 한 160, 170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미쳤죠? 완전 거품이죠. 데이터라만 보게 되면.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PIR 지수를 여기다 갖다 댑니까? 이걸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초 럭셔리 부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기준에 쓸 때의 원베일리 55억짜리의 기준은 여러분이 느낄 때는 55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 와, 저거 한강도 보이고, 브랜드에다가 역세권이고 대단지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야겠다. 얼마일까? 얼마 물어보니 55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금액을 안 사겠습니까? 100%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50억에서 단 한 번에 어떻게 55억으로 한 방에 점프를 해? 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제까지는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왔더니 55만 원을 날래?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5만 원 더도 안 낼 겁니까, 여러분? 내겠죠. 당연하죠.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층이 완전 다르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나인원 한남이 220억이 얼마 전에 거래가 됐는데 이것도 220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에 200억에서 아마 20억이 점프했을 겁니다. 20만 원 더 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인데 20만 원 더 안 줄 거냐고요.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부자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들 그럼 여기서 공 2개 더 붙이면 돼요. 원베일리 사는데 55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야. 5,500만 원. 여러분 기준 했을 때 5,500만 원이면은 뭐 평균 연봉 하더라도 2년치 연봉만 모으게 되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인데 그걸 안 사겠냐고요.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요. 이재용 회장의 10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부자들은 우리나라에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덤벼들 때 이 금액이 안 비싸 보인다니까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가격이 50억에서 55억 가고 60억 가고 팍팍팍팍 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잣대로 보냐면 내가 느낄 때 비싸다. 평균적인 근로자가 봤을 때 PIR 지수가 몇이다. 이걸 믿고 판단하니까 맨날 비싸다고 하면서 못 사는 그런 결과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죠. 비싸요. 내가 볼 땐 비싸. 그렇지만 저 시장은 내 시장이 아니야. 그들만의 시장이고 그들은 굉장히 소수겠지. 한 0.1% 부자라고 해보자고요. 0.1% 부자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공이 3개가 빠져야 되죠. 500만, 50만, 5만 명.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정도가 0.1% 아주 극상위층이에요. 그러면 5만 개,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진짜 좋은 집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만 채 정도가 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집이. 한강변 쪽 다 치고 강남에 좋은 것들 다 쳐도 5만 채 채우기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좋은 집을. 그쵸? 그리고 계속 슈퍼 리치가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0.1%밖에 안 돼. 전체 인구 중에서 0.1%밖에 되지 않지만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원하는 집들은 3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5만 명이 싸우게 되니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를 살려고 하니까 모자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싸다 갖고 판단해서 저거는 거품이야라고 판단하는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세요. 원베일리가 55억 하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동 30억, 뭐 마포에 뭐 20억 이게 엄청 싸 보이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부작용이죠. 솔직히 33평 아파트 20억은 쌉니까?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사실은. 20억을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아까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싸지고, 그게 올라가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생기니까, 이러한 고가 상단이 열려있는, 상단이, 없는, 제한이 없는 이런 어떤 아파트들의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동부이촌동, 한남뉴타운, 뭐 한강변쪽,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들 이런 것들, 뭐 음마, 잠실 이런 걸 빨리빨리 풀어주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음마는 뭐 상징성이 있어서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이러면서 계속 뭐 규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니 아니면은 뭐 제초안이니 이런 거 하면서 공급을 자꾸 막고 분상제 같은 거 1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걸 5천으로 막아버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비싸게 못 판 대가에 대해서 분담금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담금 늘어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분상제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자꾸 막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으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그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분상제 하에서도 지금 7천만 원 넘었잖아요. 청담 리얼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 정책이 대단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절대로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든가 이런 공급을 막는 그런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공급은 꾸준하게 늘려줘야 됩니다. 공급. 이것만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뭐 대출을 규제하니 뭐하니. 이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밖에 정답이 없는데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뭐 주변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막는 게 수십 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집값을 못 잡는 이러한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비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하시는 집값이 아파트가 비싸다고 늘 거 아닙니까? 이 55억짜리 말고 뭐 한 10억 정도,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도 제가 볼 땐 좀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떨어지길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싸다고 느낀다고 그게 시장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내용이 좀 길어서 말을 좀 빨리 드리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전달은 잘 됐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55억, 50억, 43억 같은 게.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일조를 한 겁니다. 공급을 꾸준히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기조로 삼고 정책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